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힘든 2월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말이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좀 이제 2월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휴장이고 화요일부터 새로운 3월로 시작하는데 이 연말 연초에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달 동안 막상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이제 좋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좋지가 않고 왜 나는 좋다고 하는 종목을 우량한 종목을 성장하는 종목을 샀는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클까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하루입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3.5% 정도 이제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마이너스 3.59였네요. 예, 막판에 조금 상승을 하면서 아랫꼬리 이거 보이시죠? 이거 선 요만큼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만큼 이제 회복을 했다라는 거고요. 어제 종가가 여기였기 때문에 3,099였거든요. 약 3,100에서부터 뭐 3,000까지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제 오른 100포인트를 그대로 반납을 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또 귀신처럼 사실 저는 이 3,000을 좀 뭐 깨도 상관없다. 아니 우리가 1억하고 999만 원하고 별로 이게 차이가 안 나는데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딱 느끼는 기분이 그 정도 이제 차이일 뿐이지 뭐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심리적인 지지선인 3천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시장이 뭐 그렇게까지 좀 하방으로 보내려는 그런 듯한 느낌보다는 그래도 지켜줄 건 지켜주면서 조정을 하고 있다. 네, 이 정도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좀 힘든 장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 더더욱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집중을 좀 하시고 그냥 사놓고 오르겠지라고 하시는 그런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그런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동방이죠. 1월 달에 슈퍼스타가 돼버린 그런 종목입니다. 2,000원대 한 초반 정도 가격이었는데, 가격이 순식간에 14,000원까지 치솟으면서, 단숨에 이제 시장에서 주인공이 되었죠. 동방이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단기에 한 6배, 7배 상승을 했는가? 뭐 그렇게까지 뭐 재무가 좋은 회사인가? 뭐가 이렇게 발전을 하나, 성장을 하나? 물론 이제 회사가 튼튼한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지금 뭐 주가가 한두 달 만에 뭐 폭발적으로 급등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냥 물류 회사인데 왜 이럴까 궁금하실 텐데 바로 이 테마주이기 때문이다. 무슨 테마주? 쿠팡 테마주입니다. 예, 쿠팡 테마주로서 동방이 좀 가장 먼저 부각이 되었었고요. 그 이후에 한 번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다가 두 번째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오늘 뭐 3.6% 장중에 폭락하고 마지막에 조금 이제 반등했는데 동방은 오늘 마이너스 5% 시작해서 종가 12%까지 상승을 하면서 장중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다. 예, 장중에 8,700원부터 1,300원까지 올라온 거니까 뭐 한 20% 가까운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죠. 예,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단순히 동방은 테마주라서 쿠팡이 뭐 좋아서 상승을 했다. 시장보다 더 좋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쉽게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자,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이 종목이 어떤 유형인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통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LG화학 이름만 들어도 정말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과거에도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그런 대표 기업들 이러한 것들은 어떤 거를 산업, 실적, 이게 섹터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네, 회원님들. 그리고 특징은 뭐 요즘에는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추세로 움직입니다. 추세로. 뭐 그냥 하루 이틀 가지고 있으면 급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추세로 움직이죠.
자, 그러면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런 뭐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많겠죠. 공부를 정말 이제 할 게 많습니다. 그래, 뭐, 산업도 봐야 되고, 뭐, 어떤 그런 그 회사의 여러 가지 구조나, 뭐, 사업도 다 살펴봐야 되고, 그 섹터의 어떤 그런 수급 동향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장도 봐야 되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반도체가 상승을 하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할 확률도 높고, 또 이제 대만의 경쟁사인, TSMC가 상승하면 또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또 이제 폭락을 하면 같이 폭락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동방 요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뭐 물류 업계가 뭐 갑자기 뭐 해외 물류 업계 그러니까 물류가 막 그렇게까지 해외 증시나 뭐 동양 우리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면서 주식이 뭐 물론 추세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죠. 동방의 어떤 그런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지금 이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주봉으로 좀 볼게요. 주봉으로 한 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 정도로 보면은 그냥 상승하락, 상승하락, 1,000원부터 3,000원까지 반복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번에 주가가 단숨에 기존의 어떤 1,000원에서 3,000원권의 횡보 움직임을 박스권을 벗어나서 13,000원까지 단숨에 상승을 했는데 무언가 물류나 무언가가 변화가 생겼다든지 실적이 뭐 좋아졌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테마주로 엮였다. 테마주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 결국은 주식은 기업이 아무리 좋고 뭐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안 사면은 누군가 사재라면 가격이 안 올라요. 당연한 거겠죠. 사고 파는 와중에 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상승을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야 상승하는 건데 그 근거로 어떤 그런 기업의 뭐 실적이나 성장성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슈 그러니까 딱 뭐 쿠팡 관련주 뭐 러시아 백신 관련주 이런 식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묶습니다. 네. 실제로 관련이 있든 없든 영향이 많든 적든 관련 없이 그냥 묵습니다. 예. 뭐 정치 테마주도 굉장히 많죠. 뭐 전혀 관련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써니전자 2012년도인가요? 13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알랩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벌써 뭐 7, 8년 지난 지금에도 안철수 관련주로 써니전자가 묶여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묶였다. 테마주가 하나를 종목이 묶였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이슈가 발생하면은 수급이 돈이 쏠리면서 돈이 주가를 그냥 끌어올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라면은 돈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렇다라면은 끌어올린 목적이 뭐겠습니까? 막 돈이 몰려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목적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럼 주가가 영원히 상승을 할 수는 없겠죠. 회원님들 삼성전자 잠깐 볼게요. 삼성전자도 뭐 영원히 상승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삼성전자의 그 뭐 85년도부터 35년의 어떤 그런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이게 50대의 렉분에서 그래요. 100원부터 96,000원까지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회원님들.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사업이 잘 되고 발전을 하고 성장하면은 주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실체가 있는 상승이죠. 회원님들. 영원히 상승할지 상승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실체가 있고 회사가 앞으로 성장하면은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기업을 보고 돈이 쏠리는 건데 테마주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슈가 있으면은 이거 이슈다. 수급 쏠린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어떠한 그런 인위 집단이 끌어올린 거에 개인이나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집단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힘들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뭐 세력이란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제 그 세력이라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요즘 같은 그 유동성 장세에서는 뭐 그들의 힘이 과거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것 같지도 않고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들이 뭘 하든 사실 그냥 카더라지 뭐 정확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원리를 이제 이해하고 대응을 하면 된다. 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뭐 세력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엄청나게 많은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쏠리면서 주가가 어떠한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 그럼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영원히 상승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수익 실현 매도가 나오겠죠. 회원님들. 매도가 나오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매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락을 하죠. 네. 매수하려는 물량보다 매도하는 물량이 많으니까 하락을 하는 겁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겠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조정, 상승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회원님들. 네,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한 번만 이해하면은 앞으로 안 당할 뭐 손실을 볼 수는 있지만은 그냥 한 번만 이해하면은 이런 약간 무기력하게 당하진 않습니다. 이거를 누가 안 가르쳐줘서 모르시는 거예요, 회원님들. 이거 잠깐만 공부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급등하면 좋죠. 그럼 급등하면 좋으면 팔아야죠. 우리도 같이 수익을 봐야죠. 그냥 최고점에서 매도를 해야지. 그냥 내가 10,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12,000원 가요. 그럼 배 아프거든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10,000원에 팔 수도 있고 11,000원에 팔 수도 있고 12,000원에 팔 수도 있고 그건 내 선택인데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거 뭐 여러 번 이렇게 해보면은 그 중에 몇 번은 맞겠죠. 그럼 안 맞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후에 주가는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승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해야 되지. 고점을 13,900원에 맞추겠어. 이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막말로 더 갔으면은 뭐 여기서 판 분들도 아쉬워했을걸요. 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테마주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조금 이해했고 그렇다면 어떤 그런 삼성전자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섹터주 그런 종목들은 시황이 밀리면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겠죠. 사실 그들이 밀리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근데 이 동방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해도 어제 3%대 상승 나왔는데 하락을 합니다. 지수 상승하는데 동방 왜 하락해요? 이런 답답한 얘기를 가장 좀 많이 듣는데, 아니 지수는 3% 상승하는데 2% 상승하는데 이게 종목은 왜 마이너스 8% 가느냐 이상한 거 아닌가 이게 잡주냐 그럼 그런 게 아니라 회원님들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그냥 횡보하고 있거나 뭐 하락하는 추세였다 이렇게 한다라면은 이게 쭉 그냥 시장 밀릴 때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별로 동방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이러한 시장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로 인해서 빠지는 장이었잖아요, 오늘이. 동방은 애초에 그들에게 큰 관심사가 아니었고 비중도 적어요. 네. 그렇다면은 어떠한 그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의 어떤 시장 그런 하락 속에서 조금은 자유롭고 동방이 오늘 같은 날에 10%대 상승을 해도 시총이 뭐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 상승해봤자 뭐 한 3, 400억 정도, 3, 400억 정도밖에 안 늘어난 겁니다. 그 우리나라 코스피가 수천조고 코스닥이 한 200조인가? 30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수천조의 시장인데 뭐 2천조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게 계산하기가 힘들죠? 2천조, 2,500조, 3천조 이 정도 되는 시장에서 뭐 300억이 영향이 있을까요? 크게 영향이 없죠.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면서 매도 하면서 시작 하락은 하지만은 다 같이 하락하니까 시장은 이제 관심이 이제 아이씨 다 하락하니까 뭐 여기에 돈 들어가봤자 같이 하락을 하겠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상승할 만한 종목으로 내가 적은 돈만 들어가면은 같이 수익을 볼 수 있겠네. 그런 심리가 이제 있는 겁니다. 어제 같은 단체로 반등하는 장은요, 특정 종목이 그렇게 크게 쏠리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적어요. 예.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 소수의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상승할 확률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테마주가 상승을 한 이후에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한번 나오는데 그 저점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회원님들. 근데 요 과정 속에서는 시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언제 반등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가끔씩 진짜 그 시장은 상승하는데 테마주는 왜 하락해요? 혹은 시장은 오늘처럼 하락을 했는데 테마주는 왜 올라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답답했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만족스럽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제 길고 그거를 이해시켜 드리려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답답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제가 다시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종목이나 아니면 동방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테마주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우선 여기에서 한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쿠팡 관련주들, 뭐 동방 이런 것들, 좀 서울식품도 제가 영상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주의하시라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린 영상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영상 여기까지 보면 되시고요. 회원님들, 저는 그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즐거운 주식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